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불안정하거나 위협이 되는 국가를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데요. 미국 에너지부가 다음 달부터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북한과 우리가 민감국가다. 그건 말도 안 되지. 자, 과연 문제는 뭘까요? 아, 기술장.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미국의 첨단 기술 연구에 접근이 제한되고 미국 측 관련 시설에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에 별도의 승인 요청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감국가. 네. 어떤 느낌이세요? 아, 민감국가 딱 들었을 때가 피부 좀 민감한 피부 있잖아요. 그치, 민감 그런 것처럼 이제 건드리면 민감해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맞네. 약간 햇볕 쪽이면 약간 가렵고 따갑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을 받더라고. 유쾌한 기분은 아니죠. 네. 확실히 유쾌한 기분은 아닙니다. 민감 국가. 이거 참 듣기에도 애매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불편해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더군다나요. 이 민간국가라는 그 표현, 그 정의에 따른 어떤 등재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만 같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국가가 더 곤혹스럽게 우리를 만듭니다. 바로 북한이 이 미국의 민간국가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건데요. 그 명단에 바로 우리나라도 올라갔다는 거죠. 말도 안 돼. 그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북한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냐 하는 좀 극단적인 어떤 평가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이 됐다는 건 정말 민감한 일입니다. 일단 이 민감국가라는 리스트를 어디서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관리하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미국 정부 부처 중에 DOE라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Energy.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에너지부예요. 말 그대로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에너지부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Sensitive Countries List, 민감 국가 목록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 정부에게 워닝을, 경고를 주는 건데 이 민감 국가 목록에 등재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에너지부이기 때문에 에너지, 원자력 기술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국내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나 내전이 있거나 다양한 이슈로 이 에너지부가 민간국가 목록에 각 등급별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앞서서 많은 언론에서 한때 북한과 동급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팩트는 동급은 아닙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SCL, Sensitive Countries 리스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레벨과 등급이 있거든요. 네. 북한이나 이란 이런 데서는 이 테러리스트 국가에 네. 들어가 있고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는 위험 국가 혹은 테러 지원 국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고위험 국가들은 따로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가장 마지막에 기타 지정 국가라는 그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등재는 됐지만 미국이 조금 주시해 보겠다라는 의미의 기타 지정 국가에 현재는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에너지부가 한다고요? 에너지부가 합니다. 대만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대만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오. 이스라엘도 미국과 우방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SCL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건 이걸 트럼프 정부에서 지정한 걸로 다들 오해를 하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바이든 정부 하에서 한국을 이 민감 국가 목록에 등재해놓고 퇴임을 해버린 일이라 바이든 정부는 왜 우리 뒤통수를 쳤지라는 의문부터 트럼프 현 정부는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닌데 라는 일까지 차차 이야기 나눠보면 오늘 이만가 재밌겠는데요. 이거 공부되는 날인데 오늘? 방금 이제 김진 기자가 이야기해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기 말에 지정을 했는데 민감 국가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의 전면 부정하듯이 그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 다 폐기시켰거든요. 그런데 민감 국가 지정만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떤 나라가 결정을 할 때 어떤 그 상대방의 행동 하나만 갖고 결정하진 않죠. 전반적인 흐름을 쫙 보면서 이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자, 결국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의 지금 정치 안보적 흐름 자체가 조금 수상하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민감지정 국가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중동 정책에 있어서 미국에 빠질 수 없는 핵심 동맹국이란 말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도 지금 중국 대항하면서 뭐 우리 쿼드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우호국가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라 결국 이 DOE, 이 에너지부 혹은 미국이 정해놓은 규칙 밖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 규칙을 위반했거나 혹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을 해서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게 일단 에너지부의 결정이에요. 관할 하에서만 지금 제한이 걸린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미국 정부, 전 정부적 차원에서 제한이 걸리게 되면 이거는 정말 더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양호쌤 조금 경고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일단 김종민 씨가 머리 긁었다는 건 설명이 어려웠다는 얘기. 이해를 목표 못했구나. 대상으로 생겼어요. 그죠? 예, 너무 고학력입니다. 약간 좀 어렵다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